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바이블 2021을 준비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1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를 설명한 자료와 또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주주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위트 있게 답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사라서 저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다양히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바이블 2021 주식 매수의 적기는 당신들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주식 매수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나는 확률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발생 1개월 후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만 대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예컨대 2008년부터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첫날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 정부 지원 기관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붕괴하면서 순자산 가치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례보다 훨씬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나는 주식을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시점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고 금전적, 심리적 충격까지 버텨내기로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들이 농지 시세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계속 농지를 보유하듯이 주식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닥 시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50% 이상 폭락해도 느긋한 태도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연차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버크셔 주가는 3번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만일 당시 차입금으로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포지션이 청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폭락과 무관하게 버크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가 폭락에 대응하려 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포에 무너지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은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오늘이 매수의 적기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1, 2년 보유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지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년에서 30년 보유한다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시대는 끝났나? 최근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패시브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인덱스 펀드의 장기 투자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유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는 상속받는 돈의 90%를 인덱스 펀드로 보유하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 인덱스 펀드를 권유하지 않는 것은 팔아도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은
미국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높은 보수를 받는 펀드와 낮은 보수를 받는 인덱스 펀드 중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승리할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실적을 안겨줄 수 있다고 고객을 설득해야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실적을 내는 사람도 일부 있고 실력으로 실적을 내는 사람도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 사이먼스 같은 탁월한 실력자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됩니다. 짐 사이먼스는 실력으로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보수도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펀드 규모가 커지면 실적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 펀드는 모집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펀드 판매만 잘해도 돈을 벌고 판매와 운용을 다 잘하면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업계의 실상을 보면 운용을 잘해서 버는 돈보다 판매를 잘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초과 수익의 어려움. 지난 5년에서 10년 버크셔의 실적이 S&P 500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버크셔의 장기 수익성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견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다는 쪽에 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버크셔의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여 년 중 버크셔가 초과 수익을 낸 경우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1954년에 기록한 실적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운용자산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작을 때에는 초과 수익을 올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용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운용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초과 실적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약속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산의 99%를 버크셔에 넣어두겠다는 약속은 하겠습니다. 내 가족도 재산의 대부분을 버크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버크셔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실적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버크셔가 형편없는 실적을 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세상에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말 다소 감소한 버크셔의 순자산은 약 3,700억 달러지만 그래도 미국 최대 규모이며 아마 세계에서도 최대 규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버핏과 멍거 두 분은 책을 하루에 6시간 이상 읽는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데도 끊임없이 공부하네요. 역시 자기 인생을 진지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버핏과 멍거가 말하는 투자를 통한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듣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오디오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